일하는 거, 그 집안 먹여주고 말아주고. 목숨 가니까 여러 식구가 들어있고 있고. 탈북을 생각하고 찍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왜 찍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국 가면 지금 이게 좀 북한 주민들이 생업을 이어나가는 방식이나 그리고 지금 이렇게 처참한 생활에 대한 걸 밖에 알고 싶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핸드폰으로 이렇게 좀 아슬아슬한 상황을 여러 번 넘기면서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 잘 믿질 않으니까 영상으로 기록을 가지고 가겠다. 요 영상 생생한 북한의 실상을 담은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야, 이거는 이만갑 단독 방송이지. 예. 그렇죠. 오, 너무 궁금하다. 이런 경우는 지금 처음이라서 최근 2023년. 격성군이래. 와 진짜 리얼하다. 진짜 리얼하다. 세로로 찍혀 있죠? 북한판 인력시장 서성거리. 인력시장? 아줌마, 뭐야? 이게 소승거리죠? 혹시 자기네들도, 돈 벌 것이 나왔나요? 안 돼. 하루에 값은 어떻게 정해요? 아니, 하루가 아니고. 일에 따라 갈게요. 이제 이렇게 나가서 부업일 같은 거 하는 거는 하루 종일 일하는 거, 그 집안 먹여주고 말아주고, 한 끼만. 그러면 짬탕? 짬탕식으로 하는 거는 그건 부에 따라간다고 그래. 안 돼. 고정적으로 하는 건 그렇게 하나요? 그만. 한 달 정도 좀 걸려갔지 뭐. 그러니까 모판 관리 그런 거 좀 해야 되겠단 말이야. 방막경비랑 손이서. 그래 30분 먹고 그래도 지금 그래서 5,000원 주겠다고 그거 딱 준단 말이야. 근데 5,000원 주겠다 그러는데 안 간단 말이야. 저기 지금 북한 돈 5,000원이지. 아까 머리 깎는데 3,000원, 5,000원 얘기했는데. 뭐 해야 돼? 그래서 파고 제끼는 일 좀 해야 되는데. 몇 명 하자? 한 사람만 되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차도 가야 되는데 도로가 좀 좁은 데다가 이거 도랑 이 장마실에 파전 거 거기다 도로 같은 거 좀 트럭해서 좀 메꾸고 좀 그런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들어가겠네. 주인이 이거 주시는 거 얼마 주면 되지? 이렇게 해서 빨리. 군수부터 10,000원이니까. 7,000원만 돼가시오? 7,000원. 가자. 야. 사람이 또 없어요. 근데 많잖아. 사람이 그냥 탕치니까. 뭐라고 해, 이게 또? 누가 탕치나요? 월수도 나오고, 시갈 때 팔이 다 나오고. 그 반성으로 또 언제 생겼어? 저거 그냥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생겼대요. 이 방금 이 이력 씨가 찍은 영상이 대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변변치 않은 북한 휴대전화로 저걸 몰래 찍은 거거든요. 그럼 저희 같은 기자들도 이 몰카 촬영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력 씨는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그렇지. 알면서 왜 물어보디? 혹시 거기에 나와 있는 북한 단속반한테 저 깐나가 수상하다. 라고 신고하게 돼서 휴대전화 줘보라고 해서 깠는데 몰래 이렇게 북한 체제 어떤 민낯을 담은 영상을 몰래 찍어온 영상이 발각되면 이력 씨는 죽은 목숨이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걸 취재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진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 같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네. 저희 집에 일을 하는
잡부를 저기서 구해다 쓰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취재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인력 시장이 이제 바깥에서 이제 네네. 인력을 좀 구하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소송거리라고 부르는 거 있거든요. 서성거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송거리고 있으니까 소송거리 일명 이렇게 붙인 건데 소송거린다 해서야. 그러니까 소송거리는 게 지금 지역별로 다 거의 있는데 육전 부근이나 그 외진 그 철길 같은 데 그런 데 다 있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보게 되는 영상들은 그 어떤 기자들이라든지 언론에 의해서 이제 주로 취재가 된 것들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먼 거리에 있고 어떤 공적인 행사에서 찍은 것들이 많지 저렇게 일상 속에 깊게 들어서 찍은 영상은 사실은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아니 저 궁금한 게 이게 저렇게 일해가지고 이 사성거리에서는 일당이 얼마 정도나 받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부류에 따라서 거기 값이 다르게 정해지는데요. 승모 같은 식으로 밥을 해주는 가사도우미 그 정도로 일을 하는 거는 장기성을 띠거든요. 그러니까 안정된 잠자리야 안정된 식사가 나오고 하니까 조건이 일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7천 원 정도까지 나가는 그 정도가 좀 차이가 있고요. 하루에. 예. 그러니까 5천 원 정도 인솔이나 광산 같은 데는 노동 강도가 좀 심하다고 그래서 10,000원 이상이고요. 네. 농사 같은 경우에는 7천에서 또 10,000원 사이 그 정도로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7,000원을 주고 농사를 한 인력을 들여다 썼거든요. 아니 그러면 5천 원, 10,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북한의 현재 평균적으로 월급이 얼마 정도가 돼요? 국가가 정해놓은 월급이 3,750원이래요. 그러니까 노동자 월급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하루 일당이 5,000원, 10,000원이라 해서 지금 저렴하다 해서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 달 월급이 3,750원인데 하루 일당이 5,000원 이상이면 2달 월급을 하루에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하면 이렇게 국정 가격으로밖에 못 받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노동을 팔면 그러니까 흔히 북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하면 굶어 죽고 자본주의를 하면 살아남는다. 그래서 대놓고 말해요. 자본주의는 과학이다. 이게 원래 그 배급 경제 체제에서는 사실 봉급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뭐랑 똑같냐면 우리 군대 생활할 때 봉급 받는 거랑 똑같아요. 먹여주고 그렇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나오죠. 담배까지 다 주고 그래서 3,000원 정도 주면은 모자란 거 비누 좀 사고 아니면 맞아요. 등등등 딱이에요. 요거였는데 문제는 뭐냐 이 등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 배급 체제가 무너져 버리니까 네. 3,000원 가지고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마당이 발생하고 처음에는 집에 있는 물건들 갖다 팔았겠죠. 그러다가 좀 더 발달하게 되면 간의 수공업으로 좀 생산해서 팔게 되고 그게 좀 더 커게 되면 인력이 필요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누군가는 생산 수단을 갖고 있는데 노동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생산 수단이 없고 노동력만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 사이에 이제 아주 원시적인 수준에서는 지금 시장이 형성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초보적인 형태지만 자본주의적 의미에서 계급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네. 이른바 부르주아하고 프롤레타리아트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저 영상이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사회가 성원들을 다 책임져 주는 거거든요, 삶을. 그러니까 인력 시장이 생겼다는 것은 뭐냐면 사회가 책임을 못 져준다는 거잖아요. 네. 팔 게 몸밖에 없으니까 인력을 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일단 사회주의 경제 자체가 완전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본주의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완전 붕괴됐다는 증거예요.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일일 텐데. 그건 말도 안 되죠. 사회주의 국가에서 노동력을 사고 판다? 이거 뭐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북한에는 뭐 저희 비사회주의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통제해야 되는데 기존 안전원, 보안은 버지던 시스템으로는 도무지 안 되니까 저희 또 이제 그룹바를 만들어 놓죠. 그룹바요? 네, 그룹바. 그룹이라는 뜻이죠. 네, 그룹의 그룹. 무리를 지어 놓는다. 무리. 지금 이력 씨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력을 사고 판다. 시각하고 이 단속하는 그룹바 성원들이 한 3개월은 열심히 해서 사람들한테 공포의 대상이 됐지만 이제 그룹바 성원들 자체가 또 비리를 일으켜줄 거예요. 또 뇌물 받아. 이런 혼탁된 사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속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생계를 본인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모여 있는 이 많은 그 노동자들을 오히려 국가기관이 역으로 이용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장면을 이력 씨가 직접 녹음을 해 오셨어요. 네? 북한 당국의 그 악행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성거리 나서 서 있는 사람들은 뭐 누가 와서 통제하고 탄압은 안 하네? 단거죠? 보안원에 단속하나? 보안원들도 하고 이제 팔수성도 하고 한 번은 뭐 잡아다가 석성원대 잡아가지고 잡혀가지고 우리인지 모르면 들고서 일하라 했대요. 차 끌고 나간 정도면 많이 잡았길래 네, 그렇게 80년? 이야, 많이도 잡았네. 80명이요? 서성거리 나와서 일자리 구하는 사람이 80명씩 된다고요? 머랭이들은 나오면 80명에서 100명도 색깔을 헤아릴 수가 없이 나와요. 자전거 타고 있는 사람들은 자전거 혈세가 2년이랍니다. 지금 너를 좀 쪽지 띄워야 주니까 할 수 없이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부정을 따라 여기 사람들은 뭐 나오는 사람들 뭐가 있네 자전거가 있네 뭐가 있네 일하다가 걸어서 왔대요. 빼앗다. 네. 야, 먼 데서 그냥. 일하다가 걸어서 왔대요. 빼앗다. 네. 그건 가방 주고 떨어지는 일입니까? 네, 그거는 차 타고선 그 사람은 코 꼈으니까 할 수 없이 이랬구나. 맞아. 자전거 4번 베개 좀 이랬나요 그래도? 밥 쓰던 거. 돈은 안 주고 밥만 줘서.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진짜 네. 들어보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겠다고 나온 사람들을 좀 속여가지고 일 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돈도 안 주고 아껴준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억울해도 이게 화도 못 낼 것 같은데. 전도 못하죠. 저게 지금 녹음 보다 보면 상대가 80명 정도 된다잖아요. 네.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 그룹 아이들은 단속성원들은 잡혀갈래? 집에 갈래? 건 받을래? 어차피 불법이니까. 그렇죠. 이런 시대를 들으면 깜짝 못하죠. 북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밥만 먹겠다고 그 한 끼 먹겠다고 하루 종일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한 끼도 오후에 일 시키려고 준 거예요. 말하자면. 떨어지니까. 좀 웃긴 게요. 보면 저런 분들을 인력을 사다가 일을 시키잖아요. 일을 시키고 값을 주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보안기관이든 어떤 기관에서 나가서 단속을 해서 단속이 걸려요. 이것도 걸리면은 이게 어떤 죄에 걸리냐면 노동력 착취죄에 걸리는 거예요. 또 개인은 개인을 사서 쓸 수가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을 사서 쓸 수가 없다고 돼 있거든요. 노동력 착취로 걸려가지고 거기에 뭐 제가 기억을 딱 해낼 수는 없지만 뭐 공화국 헌법 몇 점 몇 항 이런 게 있거든요. 헌법을 어리는 건 국가다. 저는 이렇게 재수가 돼서 교과서에 잡혀가야 돼요. 아이고 이게 이렇게 힘들어서 뭐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집을 떠나나? 항상 뭐 여러 식구가 들어오니 누워 있고 그러니까 누워 있다고요? 왜 누웠나요? 목숨 가니까. 우리 집에도 저런 사람들 많이 찾아왔어요. 밥 달라고. 청당군 무슨요? 바다 껴대나요 여기도? 하기는 바다를 꼈단 말이에요. 바다를 꼈는데 네. 그건 해안경비대 있잖아요. 해안경비대. 네. 그러니까 사람이 바다 살면 굶어 죽진 않거든요. 바다도 지금 못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한 집에서는 지금 길 말이에요. 길. 네. 여기서 있었지. 개를 잡아들여 왔다. 네. 야, 그라, 야, 아마 총을 쏜 것 같아. 아마 총을 쏜 것 같아. 야 이게 말이 되는 꽝 하고 쏘니까 맞고 쏠것 같지. 그저 가로운 속도에 군대도 발표만이요. 군대가. 근데 완전 아까워 사봤으니까. 그러니 질질질질 개 미친 게 끌고 가대 끌고 갔다고. 개를 잡아들여 왔다. 너무 불쌍해. 내가 그때 보고 이야 그건 지금 그러니까 바다에 들어와서 길잡이에서 나가는 사람을 총으로 쏴가지고 다리가 맞았다. 다리를 맞춰야. 근데 그렇게 된 건 뭐 제기되지 않나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지 아마 그거랑 무방하는지. 그러니까 뭐 쏴도 된다는 행계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새끼가 되었어.
이빨이 하나도 없어질 거야. 이빨이 하나도 없어질 거야. 그리고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저게 빠져요. 옛날부터 공양은 노트망정 조금 떼지만 했던 국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나도 사서 없어요. 이제는 그런 분들도 말하는지 이런 교양 단계는 끝났다. 교양 단계는 끝났으니까 그저 부답이야 돼서 그저 뭐해서 그저 하라는 대로 그저 가차없이 그저 쏴가지고 영내에 들어서게 되면 무조건 발사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신발 봐. 지금 목소리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포기할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력 씨, 이런 일이 좀 흔해요? 아, 예. 너무 흔하고 그냥 주위에 온통 분위기가 그냥 우스선한 게요. 일상적인 일이고 더욱이 코로나 기간에 더 이게 이 상황이 더 악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그 명분이 주민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수시로 한국 콘텐츠를 계속 봤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지금 세계적인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다는 거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이런 일로 해서 방역 사업을 하려고 봉쇄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약 같은 걸 구매해 놓는 게 좋겠다. 비상약이 있어야 이면서 여기 아플 때 해열제 같은 것도 먹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약을 구매하려고 5월 12일 날 약국에 딱 가니까 이거 뭐 다른 건 없고 다른 건 다 그도들이 가서 없어 일단 없고 아스피린은 있어. 아스피린이라도 쓰려면 가져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아스피린을 예전에는 50원에 팔던 약인데 이거를 2,000원에 팔더라고요 하나. 그러니까 2,000원에 제가 파는 거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아스피린을 몇 알을 얻어가지고 뭐 많이도 못 주고 그래서 한 10알 미만 정도를 줘서 가지고 왔거든요. 정말 귀한 거다. 약이 뭐 없는 거예요? 항생제가 뭐 하나도 없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이 커지겠어요. 불만 커졌고 내놓고 이야기들은 못하지만 뒤에서 수근수근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저와 뭐 가까운 친구들 속에서는 뭐 이야기들 하는 게 뭐 예전에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좀 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더한 것 같아. 요 얘기에 다 있다는 거죠. 예, 아들이 더한 것 같아 하면서 얘기하는 게 가만 봐. 영상 딱 나눌 때 보면 이상을 딱 보면 공포감이 느껴져. 엄청 무섭게 생겼어. 그렇지.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 악화를 시키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조금씩 표출되고 있거든요. 북한이 그 조선이라는 왕조라는 봉건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안 좋은 건 다 따라하고 있어요. 조선 왕조에서 제일 나빴던 제도가 뭐냐면 아버지가 영의정이고 사대부고 나발이고 엄마가 노비죠. 자식은 무조건 노비예요. 맞아요. 심지어 지금 북한 쪽은 아버지가 영의정이고 엄마가 노비면 결혼하면 영의정도 노비로 가야 된다는 지금 얘기예요. 말하자면 신분 자체가. 아니 사실 인력 씨가 농민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대물림이 되는 거잖아요. 자식까지 이제 대물림이 되는 건데 자식은 그냥 앞날이 그냥 고생길이 그냥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일단 뭐 그러면서 그 와중에 그 아내가 임신을 했거든요. 근데 아기가 생겼는데 나도 그냥 딱 생각을 해보니까 난감한 게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도 그냥 대대손손 그냥 농장원인데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 게 북한은 뭐 워낙에 뇌물왕국이니까 뭐 뇌물을 가지면 다 되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뇌물을 들여가지고 일단 아내 신분 세탁을 한 후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원래 계획을 잡혀 있었는데 그게 준비 과정이 착착 무르익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2022년에 김정은의 방침이 딱 떨어진 거예요. 뭐라고요? 떨어졌는데 그냥 농촌 자녀들이 노동계급으로 신분 세탁을 하고 빠지는 실태를 보고받고 내가 엄청 심려했습니다. 바로 잡으시오 이거. 그러니까 뇌물을 주거나 어떤 방식으로 사무원한테 씹을 갖거나 군관한테 씹을 갖거나 이렇게 빠진 애들도 10년 안에 나온 애들은 다 또로 농장으로 집어요. 다 또로 농장으로 집어요. 어렵게 나왔는데. 예. 아니 그 와중에 지금 아내가 또 임신까지 했어요. 이건 진퇴양난이에요. 지금 어디로? 예, 그렇죠. 이거 뭐 진퇴양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냥 해결책을 찾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미 전부터 제가 꿈꿔왔던 일이지만 그냥 한국을 가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효과적인. 아내에게는 아이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거의 한 48시간 정도를 잠을 안 자고 손질을 했거든요.
아내하고. 또 역시 달병과시라. 아내하고 이렇게 한국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그냥 안 가겠다. 그러니까 오빠 혼자 가, 나 안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이 나가지고 버럭 성을 부렸어요. 너 엄마 입에서 그 나올 소리야? 그 말이 돼? 성을 부렸죠. 그랬고 이야기를 계속 설득을 하고 집요하게 아내를 설득했거든요. 하다가 마지막쯤이라고 될 그쯤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딱 던진 게 우리 애가 고생할 때마다 엄마를 탓하면서 아빠는 가려고 했는데 엄마 때문에 내가 못 갔다며 이런 소리 할 때 어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그때는 그냥 마음이 좀 열렸더라고요. 저렇게 말하면 나도 가겠다 할 것 같아. 이게 아내는 이제 막연하지만 불안이 더 컸던 거죠. 근데 지금 미력 씨께서 조목조목 현실적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가 지금 두려워서 만약 안 가게 됐을 때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을 얘기를 해주니까 그때서야 아내분이 가겠다 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며칠 시승령이라요? 미친 시간이 있나요? 뭐 그거 먹고 무슨 일을 버리는 거 먹고 다니는 것도 있고. 거기 1년치 승량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나요? 그렇죠 뭐. 아니 내 키로 갖고 1년을 살아요? 3월 20날부터 둘이 함께 있었단 말이야. 4월 3일까지 있었단 말이야. 하니까 우리 아들끼리 밥 먹은 곳이단 말이야. 거기 곳이단 말이야. 이게 농장원들의 삶이에요? 먹어야 일하지. 습기고 동작콩하고 감미하고 훔쳤대. 근데 감도 살만한 거 있댔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 말이야. 이거 분명히 못 사는 놈이 들어댔다 하는 걸 알고들이 야 이도 집 좀 보자니까 내가 만약 집 수색해서 북한에서 혼자 큰 것도 안 나오면 내가 배를 보상해줄게 하고 소리 집을 들였단 말이야. 강내가 울릉강이니까 따가리지 지들면모로 가. 그러니까 춥다 두들겨 팼다잖아. 두들겨 패니까 엄마가 시켰다가 그래. 아이고 어쩌니 도둑질을 하는 거야 이웃끼리. 배고프니까 살려고 살아야 되니까. 저 정도 상황이 되면 이제 생존의 본능밖에 안 남아요. 우리 집 액정도 그 새끼가 가져가지 않아요? 국수도 주사를 가져갔대. 메모리 액정 뭐 다 가져갔대. 하여튼 유민의 건 메모리 액정 뭐 돈, 쌀은 또 뭐 가지고 다니면 또 뭐 복싱 일이 또 먹고 다지. 아니 저는 지금 어디 정말 오지에서 막 소수민족 어딘가에 어렵게 사는 분들 촬영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심지어는 우리나라 인천에서 가면 바로 코앞인 그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지금 촬영을 해온 거예요. 작년 4월 29일이요. 근데 이게 지금 북한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일반 농장원들 생활 수준에서는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저렇게 사는 사람의 플러스가 더 많을 정도로. 제가 이만갑 좀 긴 시간 이렇게 함께하면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이들의 증언을 들었을 때 황해도 지역은 그래도 쌀이 난다, 곡창지대다. 그래서 굶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저렇게 모여서 지금 아까 보니까 애들도 있던데 뭐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쑥에다가 뭐 강냉이 가루를 좀 버무려 가지고 무슨 만든 뭐 쌀이 아니라? 아니지 똑같아. 옥수수 가루와 쑥하고 섞어서 만든 무슨 덩어리 같은. 아니 근데 쑥이라는 게 우리가 뭐 쑥떡이라고 그 맛있게 먹는 떡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감미료가 좀 들어가잖아요. 근데 옥수수가루하고 쑥만 섞으면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그거? 저 쑥이 그대로 식량이란 말입니다. 이제처럼 그래도 옥수수 가루 좀 써서 범벅이라고 말하면 가루하고 쑥을 같이 해서 감에다 짠 거. 그다 소금을 간을 맞춰 그걸 지금 먹는다는 소리입니다.
그 우리 동네는 저런 거 잘못 먹고 쑥을 먹고 햇빛이 나가면 쑥독이 올라가서 얼굴에다 이렇게 상처 생기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기 또 쑥은 같은 건 또 저건 또 고급입니다, 진짜. 저희들은 한때 또 김정일 때cen가에 강계정신을 따라 배운다고 소리 식량 대용을 한다긴 니탄이란 거 니탄 떡을 해먹겠단 말입니다. 해먹은 게 우리 자체로 배고프니까. 이거 먹이잖아요. 그냥 진흙인데 진짜. 이거를요? 대형식. 이걸 북한에서 영화로 만든 거라고요? 네. 이렇게 해먹으세요라고 홍보 영상인 거예요 이게? 자, 이게 품평회를 가져서 국수도 먹고 빵도 먹어라. 이걸 북한에서 영화로 만든 거라고요? 다큐로 이렇게 해먹으세요라고 홍보 영상인 거예요 이게? 대형식품. 음식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풀뿌리와 나무 껍질, 이탄덩어리를 먹으리라고 상상해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대용식품이란 말을 웃음속에 불러야 하는지, 그건 바로 어버이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혁명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먹으라고 지금 홍보하는 거예요 지금? 이름 뭐가? 어기영. 몇 살이가? 응? 너 6살인데 쬐끄마니 그렇게? 너는 무슨 때야만? 가루 타가지고 얼마씩 전에 가루? 한 10개씩? 어떡해. 한글도 못할 것 같아. 근데 지금 6살로 안 보이잖아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아버지는 어디 갔다 게? 돈 벌러? 가서 뭐 해서 벌어오니? 땅콩. 응? 땅콩? 땅콩 심으러 갔다고? 땅콩 심어주고 돈 벌어오니? 엄마는 어디 갔나? 육성에? 뭐하러 가요, 엄마? 가을에 설치도 할수 갔다 갔어. 아니 김정은 이거 안 보냐고. 나 너무 화가 난다. 진짜. 알지 왜 몰라. 형아 어디 갔다고? 형아 유음전에. 형아 유음전에 가? 해? 밥은 누가 해주니? 밥은 작은 누나가? 저 누나 어디 간지 모르니? 거기 가서 뭐하니? 안 먹고 왔다. 거기 가서 일해주고 밥 먹니? 아, 4살짜리가 있는데 아 굶어 죽었군요. 길을 지나오는데 어떤 애기가 그냥 집 앞에 그 울타리 옆에 그냥 천하게 이렇게 기대기 가지고 이게 주문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오다 보니까 저 집 말이야, 저 집에 상황이 어떠냐? 그러니까 아우 그 집에 말도 말아요. 뭐 부모들 뭐 다 애들 다 버리고 나갔는데 그 뭐 애들은 부모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애들은 자기 버리준 거 모르죠. 다 남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쟤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 얘기를 좀 더 드리면 기가 막혀 지금. 저 집에 아이가 원래 4명이었어요. 근데 11살짜리 형이 있어요. 근데 형은 돈 벌러 염전에 갔어요. 작은 누나라고 했잖아요. 둘째가 이제 누나인데 7살짜리인데 동생 챙긴다고 쑥 해서 이제 끼니 챙기고 있고 6살 요 셋째가 있고 요 밑에 이제 4살짜리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은 이제 굶어서 죽은 거죠. 세상을 떠난 거죠. 근데 그거를 이 셋째 아이가 다 알면서 덤덤하게 너무 얘기하잖아.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어우, 뭐야? 근데 저렇게 방치해요? 제가 장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코로나 기간인데 저 때가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기간에 주업을 했던 게 채소나 그 식량 같은 걸 장사를 위주로 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장사 때문에 다른 동네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엔 저는 죽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죽은 사람인 줄 알고 발로 한번 건드려 봤어요. 건드려 봤는데 죽은 사람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하고서 그냥 가서 제가 채소를 판매하는 비닐하우스 그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사람이 저기 죽어 누부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주인분이 얘기하는 게 아직 죽진 않았을걸요. 어제 오후부터 저기 쓰러져 있었는데 저 집에 온 집안 다 굶어 죽었어. 아이들까지 다 죽어서 제 마지막 남은 건데 제 마지막이야. 근데 그냥 저거 동양단에다가 이제 기력이 없어서 저 쓰러져 있는데 금방 죽을 거야. 아니 그럼 대책 안 하나요 작업반에선? 그러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걸 누가 대책을 해? 그러면 죽으면 시신도 안 거두나요? 아니 며칠 지나면 거두긴 하지. 근데 어쨌거나 누가 저걸 거들어줄 정도는 못 되지. 나도 힘든데 누가 거들어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 믿으니까. 30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고 아니 20년 30년 오늘 너무 같네요. 나아진 게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군대는 좀 나으리라고 하는데 제가 5년 전에 온 제대군 탈북자한테 물어봤어요. 지금도 그 대대마다 용량서대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허약 꼴린 애들 따로 모아서 서대를 만들어서 애들 훈련을 안 시켜. 영양시죠. 영양시죠. 거기서 하는 짓이 중대장 정치더니 기름 한 숟갈씩 밥에다 부어주는 거 다 해요. 요만큼 밥에다가. 이게 그래서 거기서 죽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용량이 부족하니까.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게 다 어디로 가요? 먹을 거 돈. 아니 이게 사회 환경이 이렇게 열악해지면 군대 쌀이 장마당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지관들이 그걸 훔쳐다가 장마당에다 팔아요. 그렇지. 그럼 사병들은 굶을 수밖에 없어요. 송중 어머니 굶어 죽은 사람 본 적 있어요?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산에서 살다 나니까 이제 겨울에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봄날에 이제 눈이 녹으면 군데군데 시체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는데 눈이 계속 쌓이니까 봄날에 이제 밭을 거들러 올라가면 여기저기 시체. 저도 그래서 시체 몇 그루 동네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이제 파묻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아니, 너무 북한, 많습니다. 이런 거는. 북한 제가 2,600만 명이 넘는 지금 인구인데 그 위에 몇 명을 위해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희생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어요. 김정은이 봉착한 가장 큰 문제는 열악한 경제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상황도 굉장히 안 좋은 데다 지금 해외 파견됐던 노동력들도 전부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인터뷰했던 류현우 전 대사 대리님도 지금 중동 지역에만 10,000명 정도가 파견이 돼 있는데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런 쪽에 지금 0명이다. 전부 철수했다고 확인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공관들도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전부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그 외교관 분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해당 국가에 저소득층으로 신고를 해서 무상으로 유료 서비스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외교관들이요? 네. 와, 외교관들이
코미디다. 진짜. 외교관이 이 정도면 지금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북한의 이런 상황을 한마디로 설명할 무슨 선언이 있었다고요? 지난달이었죠. 북한의 김정은이 6차 세포 비서 대회에서 고난의 행군을 선언했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선언했습니다. 아버지 시대 때 90년대 때 정말로 북한 역사상 가장 최악의 식량난 수많은 아사자가 속출했는데 당시 북한 정권으로선 속절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정말로 뼈아픈 경험의 그 단어 여기에서 아이러니가 발생하는데 84년생 김정은이 90년 당시 고난의 행군 때는 스위스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보냈죠. 11살, 12살. 그렇죠. 그런데 고난의 행군을 알지도 못하고 겪어보지도 못했던 김정은이 그 고통을 겪었던 청년들에게 고난의 행군 정신을 강요하고 있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거죠. 그렇죠.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강령적인 결론을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해서 각급 당 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신호 안 할 거네. 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 보니까 너무 끔찍하고 제 애가 만약 저기에 있다면 이런 생각하면 밤에도 막 소스라치게 되고 북한에 있을 때 어떤 애가 막 떡 들고 나와 막 이렇게 자랑했거든요. 근데 자랑하면서 했던 말이 난 우리 엄마 죽어서 떡 먹는다? 이러고 자랑했거든요. 갑자기 그 생각도 나고. 저 사실 아까 그 영상 볼 때 저는 되게 울컥했거든요. 저런 그 아이들 속에 제가 있었으니까 제가 꽃제비 출신이니까. 근데 그때 저는 제일 악몽이었던 게 감정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거를 끔찍한 거잖아요. 사람이 죽는 거. 근데 그거를 보고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럼 죽었네 하고 지나갔었고 더 충격적인 거는 아이들이 그러면 여관이라든가 그러면 연합실 이런 데 가게 되면 계속 뭘 딱딱 씹어서 먹어요. 뭘 먹게요? 뭐예요? 뭘 먹게요? 뭐예요? 이를 먹어요. 이를 먹어요. 예. 네. 그러면 그 꼬제비들도 그게 있거든요. 야, 임마, 니 그거 왜 먹냐? 하게 되면 내 피니까 먹는다. 먹을 게 없으니까 이를 먹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건 거의 악몽 그 자체죠, 저한테. 네. 저는 고난의 행군이라 하면 그저 정말 수없이 많은 일, 가슴 아픈 일 제일 많은데 그때 아들이 장티부스가 고난의 그때 장티부스가 한없이 돌았단 말이야, 북한에. 근데 아들이 자꾸 배 아파서 이러니까 나 병원에 가서 엄마가 병원에 애를 데려가야 되는데 애를 데려갈 그 시간도 없었단 말입니다. 몇 살이었죠? 그때 4살 되는데 제가 그저 일단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는 지금 오늘 진짜 처음 한단 말입니다. 그래 나가서 옥수수 가루 떠고 그 항생제 알약을 파는 거 있었습니다. 그걸 싸서 좀 먹여야 되는데 그 약을 싸야 되는데 한 번에 하나, 두 알씩 싸다는 애를 먹히니까 진짜 생태 같은 거 한 줄을 앓다가 훌 죽었단 말이에요. 저는 한 줄을 앓다가 훌 죽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애를 이어야 되겠는데 간에다 이어야 되는데 간을 쌀 돈이 없어서 땅에다 고데기다 싸가지고 눈구대 갔는데 눈을 파고서 애를 여차니까 눈은 계속 오는데 애를 눕히 잡으면 또 눈이 차서 또 후고 가니까 한 반나절랑 그 산에 있었는데 야네 야를 일다 끝내 못 묻고 오겠구나. 그래서 그 눈구대도 알아 무슨데 제가 그때 그 악몽에 솔직히 한국에 와서 제가 입으로 떴거든. 북한에 있을 때 정말 입으로 못 떴고 잤습니다. 항상 그 생각나서. 우리 효성이 그때 어릴 때인데 효성이 엄마 강릉에 데려가지 말라 데려가지 말라고 산에 데리고 좀 안고 나가는데 가지 말라고 왜 데려가는가 왜 데려가는가 그러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정말 행복하고 뭐가 다 이루고 우리 호성이가 크고 전 아내도 막 이러는 거 보면 항상 있으니까 그때 생각 그 악몽 같은 원한의 고난의 행군이 없었으면 우리 자식들 3명이 다 한국에 와서 얼마나 잘 살겠는가 하는 생각하고 그런데 그 원한의 고난 행군 지금 또 한다니까나 야 이건 진짜 에휴. 고난의 행군이 얼마나 악몽 같고 힘들었으면 70대 되시던 그 어르신께서 그 당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제시대 때보다도 더 어렵다 지금. 맞아. 네. 식민지로 살던 그때가 더 나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힘들었고요. 성죽언니 아들이 왜 죽었냐. 그 당시에 굶어 죽은 사람도 많았지만요. 다들 영양실조 상태다 보니까 병만 만나게 되면 그냥 3일을 못 넘기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게 되면 소아과에 애들이 사체실이 그냥 애들이 꽉 널려 있었어요. 그래놓고 그걸 이제 와서 영참시 또 하겠다고 하니까 진짜 열받아 진짜. 민희 씨 예전에 잠깐 좋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김정은 되고 나서 먹고 사는 건 이제 해결됐다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잠깐 그러다 말았죠. 근데 솔직히 고난의 행군은 저희한테도 굉장히 악몽이에요. 저도 그때 굶어봤고 저희 부모님의 고통도 고난도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홍ям도? 네, 그래서 모두가 그때처럼 안 살려고 그때부터 정말 아등바등 살아왔어요. 네, 악착같이 버텨왔는데 허리띠를 자꾸 저희자고 하는데 허리띠를 계속 저희다 보면 허리가 잘려나가든지 아니면 끈이 튕겨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주민들이 이제는 이팔사팔인 거예요. 굶어 죽느니 싸우다 죽자 하고 제가 봤을 때 정말 이제 정말 북한에서 폭동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신고난의 행군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김정은이 인민들에게 이거 힘들어진다라는 거 이게 공포한 거죠, 이건? 공포한 거죠. 2006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해놨는데 전혀 되질 않았어요. 너무 안 되고 하니까 김정은이가 아마 그 유사일에 처음으로 지 간부들 막 욕하고 막 군방 올려놨던 자리에서 떨구고 이런 한 게 올해 1월 달인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경제 실패를 현장 간부들의 책임으로 돌리며 대대적인 처벌도 예고했습니다. 당쪽 지도에서의 결함은 무엇인가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진상을 빠개놓고 투시하였습니다. 난 지금 너무 속상한 게 경제계획 안 된 거 자기 잘못이지 그걸 백성들에게 또 맡기고 이제부터 내가 결심했으니까 다 따라가자. 다 같이 죽자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경제계획 실패의 책임을 스스로 지고 그리고 같이 우리가 나눠서 같이 좀 재보자. 이런 김정은식의 좀 악랄한 호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하필이면 왜 지금인가요? 시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기가 찰 일이죠. 정말 기가 찰 일이고 객관적인 경제 지표를 보면 90년대의 고난의 행군만큼 북한의 경제 상황이 최악은 아닙니다. 녹화하는 기준으로 오늘 녹화날에 북한의 김정은이 60년 전에 50년대의 천리마 운동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걸 김정은이 오늘 주민들에게 강조를 해요. 왜 그런 거예요? 여기에는 전략이 좀 담겨 있는 건데 이거 전략이라는 표현도 아깝습니다. 사실은 김정은이 답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최근 취재를 했는데 북한의 배급 경제는 완전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모두가 붕괴됐고 단 하나, 체제만 근근히 유지되고 있는 게 북한의 오늘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어떤 선언적인 말로써 단 하나 남은 본인의 체제를 막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대외 환경과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국에게 우리는 앞으로 더 너희들에게 위협적으로 갈 수 있어 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담은 거죠. 이만가 식구분들도 요즘에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소식 같은 거 들은 사람이 있어요? 북한에서 그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배급은 안 줘도 요거 하나는 줬어요. 뭐요? 요거 하나는 줬어요. 뭐요? 달력. 무료로 보급을 했어요. 그 여러 장짜리 말고 한 장에 그냥 12달이 다 돼 있는 거는 그냥 의무적으로 다 그냥 줬어요. 이민반장님. 이 집집마다 나눠줬거든요. 근데 이걸 생산할 여력도 안 되는지 작년도에는 이 달력마저도 보급을 안 했대요. 한 장짜리 달력이? 네네네. 한 장짜리 달력도. 그 정도로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식량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북한이 거둬들인 수확량이 135만 톤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1년에 필요한 식량이 550만 톤에서 600만 ton 가까이. 그러면 5분의 1밖에 지금 차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식량 계획이 발표가 된 다음부터 아, 북한 진짜 어렵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발표를 했죠. 송명이 있을 때는 어땠어요? 제가 있을 때는 배급이란 자체가 없었어요. 그 배급이 급작스럽게 없어진 건 아니고 이제 15년부터 경제가 점점 망가지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배급 보름에 30kg를 줬다면은 15kg? 그냥 절반을 줄인 거예요. 배급을 줄 때. 근데 준다고 사람들을 일시키고는 그거마저조차도 주지 못하게 되고 이제 17년부터는 아예 배급이라는 존재가 없어졌어요. 18년도에는 이제 한국 물품을 팔다가 이제 들키면은 그냥 그에 대한 벌금이나 그저 간단한 그런 조치를 했는데 이제 19년도에 그 물품을 팔았다 이제 들켰다 가게 되면 이렇게 와서 이제 가는 형편까지 더 힘들어지고.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옛날에는 뭐 사람 죽으면 관도 못하고 그냥 다 하시는 것처럼 그냥 정말 심각하게 땅을 손으로 땅을 파고 막 묻다시피 했는데 요새는 그걸 관도 만들어서 죽은 사람을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를 8월 3일 날에 김일성의 교세에 따라서 사실 83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직장에 못 나가고 부양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뭐 광주리도 만들고 뭐 이것들 간해부업에서 이제 파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서 사람들 시체가 들어오는 관을 가져다가 시체는 딱 그냥 땅에다 따로 묶고 관을 갖다가 가구를 만든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옷, 신발 다 벗겨서 불을 또 83 제품을 만든답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이 점점 아주 열악한 상황이 지금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충격받았던 게 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고난의 행군 때였는데 영양단지를 애물단지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영양단지가 뭔데요? 그러니까 모종, 그 강냉이를 심잖아요. 그 심을 때 강냉이 알을 넣는 게 아니라 강냉이를 이미 이렇게 싹이 나오게 다 만들어 넣는 거예요. 그거를 영양단지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 너무 힘들게 달구니까 이제 이거 애물단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잡아가서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빠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집으로. 그 정도로 이제 욕을 안 했는데 지금은 김정은이 조금만 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든다 이런 말도 해도 서슴없이 해도 그냥 야 하지 마 이렇게만 옆에서 말하고 신고는 안 하고 만약 신고를 한다고 해도 이거를 처벌을 따로 안 한대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걸 다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이 어떤 상황인지 극명히 보여주는 영상이 SNS 등에 저렇게 떠돌아서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영상인지 화면 보시죠.
뭐야? 저 뭐야? 저분들 누굽니까? 평양 주재 러시아 공관에 계신 외교관 분들하고 그 가족분들입니다. 네. 지금 지난 2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평양에서 그 함경북도 나선까지 34시간이 걸려서 버스와 기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막상 이동을 해도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국경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만강 철교를 따라서 직접 수레를 끌고 지금 탈출을 하는 모습을 21세기에 정말 아니 뭐 철수를 할 때도 그냥 내가 내 나라 돌아가려고 하는데 허락을 안 해준다는 거죠 북한에서. 철수를 저렇게 하긴 하지만 전혀 지원을 안 해주고 저러고 손수레 끌고 가고 있어요. 야, 이게 어쨌든 그 북한 주재 외국 외교관들인 거잖아요. 그럼 각 나라의 얼굴들이 대표들인데 평양에 있는 외교관들이 힘들 정도면 이렇게 탈출할 정도면은 주민들은 오죽 힘들겠냐는 거죠 지금. 외교관들 하면 일단 외교관 상점도 있고요. 그 과거엔 또 외화 상점도 있어서 달러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완전 차단 아닙니까? 완전 봉쇄. 그렇지. 그냥 꽉 막혔기 때문에 러시아 대사 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빵을 우리 밥처럼 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상점에 그게 없으니까 자체로 만들어 먹어야 되겠는데 밀가루 1kg가 지금 북한에서 3만 원이랍니다. 엄마야. 3만 원이랍니다. 엄마야. 밀가루 1kg가. 설탕 1kg가 15,000원에서 2만 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해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뉴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옷도 서로 바꿔 입고 다닌다고. 아예 꽉 막혀 있으니까 문자로 탈출을 하는 거죠, 저렇게. 지금 북한의 외교 기능은 아예 중지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뭘 하겠어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12개에 있는 외교 공간 모두 다 지금 셧다운 다 중단됐고요. 제가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수년간 좀 알고 지냈던 북한 내 휴민트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이렇게 막 나빠지고 몇 개월 전에 저 휴민트뿐만 아니라 각국에 나가 있는 모든 뭐 이제 정찰총국 요원, 보위부 요원들이 다 평양으로 들어가진 거예요. 소환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수년간 알고 지냈는데 아무리 이 대북 제재가 심했던 국면이라도 어떻게든 뭐 다시 나와서 외화벌이 때문에 연락도 주고받고 했는데 지금 수개월째 연락이 끊겨 있고요. 심지어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큰 게 북한은 지금 당장 정찰총국 요원, 보위부 요원 막 각국에 내보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와야 되는데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 북한 엘리트들이 배신하는 거 아니야? 그냥 탈출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화벌이는 못하고 의심은 높아지고 사람들은 불러들여서 다 같이 잘못된 악순환이 현재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지금 김정은이 권한행보까지 선언하는 거 보면서 지금 이 시점이 김정은 집권 이후 최대의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외교관들이 상황이 이 정도면은 북한 내에서도 어느 정도 고난의 행군이 오겠다는 걸 예측들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평양 그냥 인민들뿐만 아니라 네. 그 고위급 간부들의 가족분들도 지금 지난달을 마지막으로 배급이 끊긴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시 및 비축미를 쌓아둔 2호 창고 이것마저도 지금 일부 개방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작년 1월 이래로 북중 국경이 완전히 좀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밀가루며 쌀이며 비료며 지금 꼭 필요한 것들이 전부 다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태고 지금 농사를 지으려면 비료가 1년에 한 150만 톤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북한 상황에서는 40에서 50만 톤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한 며칠 전에 지금 들은 소리란 말입니다. 네. 북한에 지금 벼 씨 뿌리는 전투가 한단 말입니다. 냉산모판을 만들어서 모내게 그거 씨 뿌리는 전투인데 농사도 지금 지어야 되는데 먹을 식량도 없지. 군량미를 풀어서 일시 먹을 식량을 해결해 준다는데 군량미도 취소됐다는 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뭔가 저 같은 건 또 여기 사니까 도움을 항상 이렇게 주고 했으니까 나 도움을 좀 받았는데 그러면 며칠만 좀 기다려라. 내가 이제 바로 보내겠다는데 그 다음부터 지금 딱 끊어졌답니까. 너무 봉쇄해서 이것도 정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전화하더라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정말. 92년대,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배급이
슬슬 중지가 됐어요. 지역별로. 그 상황이 정말 악화되면서 마지막에 니탄을 가지고 국수를 만들어 먹는. 니탄 뭔지 모르시죠? 네, 몰라요. 이거는 북한 사람들이 과거에 이렇게 두부모처럼 잘라서 불을 뗐어요. 아궁이로? 예, 아궁이에서 불을 떼고 화력, 속탄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장더 사람이라는 영화에서, 북한 영화에서 이거로 국수를 넣어 먹어라. 하지 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국수를? 먹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국수를? 음식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풀뿌리와 나무 껍질, 니탄 덩어리를 먹으리라고 상상해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버이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우리의 붉은기. 억천만 번 죽더라도 장군님 따라 휘날려야 할 혁명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도. 위험할 먹었어요. 먹고 견뎌냈죠. 이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지금 재현하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고. 근데 일단 그거를 70%가 5대5 이렇게 가루 섞어서 먹으면 일단은 소화가 안 돼서 배가 고프지 않대요. 근데 대신 애들이 먹고 이게 항문이 매가지고요. 그러니까. 변비가. 이거 많이 먹었어요. 저는 조금 먹어봤단 말입니다. 그거 니탄이란 건 농장에서 비료대신 그걸 개설이 밭에다 이렇게 팹니다. 그걸 니탄이라 하는데 그 냄새가 오락내락 정말 유혹합니다. 정말 내가 이걸 먹지 않으면 죽는다 하면 그거 먹겠는지 전 정말 너무 배고파서 그거 먹었는데 정말 그건 사람이 못 먹을 겁니다. 그런데 저걸 해가지고 니탄을 전국에 일반화시켰단 말입니다. 네. 김정일이가 저걸. 끔찍하네. 끔찍해요. 아주. 저희는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배급을 타오셨어요. 근데 뭐냐 하면 2차 가루라는 거인 거예요. 그게 중국에서 돼지 사료로 쓰는 거라고 해요. 근데 강냉이 알이 있다면 그 강냉이 알 껍질을 발라서 그 껍질을 가루내는 거예요. 돼지 사료에 들어가는 거. 네, 돼지 사료에 들어간. 그거 없어서 어떻게 먹어요? 그걸 그냥 죽을 써서 먹든지 아니면 거기에 무잎 말린 거 있잖아요. 그걸 막 섞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죽 같은 거 써먹기도 하고 그걸 또 쪄먹으면 이게 푸실푸실하면서 막 날아다니긴 하지만 먹으면 일단 배는 부르거든요. 정말 부모님 배고.